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가 길었는데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푹 쉬다가 왔습니다. 쉬다가 왔는데 시장이 이렇게 좀 반전의 분위기를 펼치니까 기분이 더 좋은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위원님의 전략 오늘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먼저 열어볼게요. 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묻혀버린 미국의 은행 위기입니다. 자, 은행 위기 계속되고 있었는데 JP 모건 측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겠다. 이제 은행설은 위기는 종료가 됐다. 이런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 계속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체크했을 때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가장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퍼스트 리퍼블릭 소식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은행 위기를 주말을 틈타서 신속하게 묻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을 압류한 후에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처리를 맡겼고요. 연방예금보험공사는 JP 모건에 퍼스트 리퍼블릭을 넘겼습니다. 자, 주말을 틈타서 모든 일이 정리가 되면서 월요일 미국 시장 개장 전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주주들은 손도 못 써보고 당한 모습이죠.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되면서 최소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로써 JP 모건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은행 파산이었던 그 2008년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한 데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규모의 파산인 퍼스트 리퍼블릭 또한 인수를 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계속해서 굳혀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연휴 동안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 또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금요일에 발표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보시면요. 소폭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47.1로서 그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하였지만 5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여주었고요. 또 ISM 제조업 가격이 50.2로 큰 폭으로 높아지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연금예금보험공사와 또 JP모건의 협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묻혀버린 은행 위기와 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또 ISM 제조업 지수로 인해서 연준의 추가 긴축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엔비디아가 견인하던 뉴욕 증시는 결국 채권 금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국내 지수 보시면요.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코스피에 비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방산과 같은 다양한 섹터에 골고루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의 노동절 황금 연휴와 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인해서 오래간만에 호텔 신라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에코프로의 BM이라든지 에코프로와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도 살펴봐야 되겠죠. 지수가 살아나면서 간만에 테마 장세가 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자이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이글이 미국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이러한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애경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과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뒤를 따라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미국의 25개 방위 산업체 대표단이 오늘 그 대만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중 갈등 우려가 커지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를 보신다면 삼화전자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화전자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그 뒤를 따라서 이지, 동국, RNS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삼화전기를 대장으로 해서 또 한국 프렌지에서 사명을 변경한
상신전자, 그리고 아모그린텍, 한국 무브넥스와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휴먼 관련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이 바로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그리고 삼진, 루닉과 같은 이러한 AI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구리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서원, 또 서원이 상한가 찍고 밀리는 모습이지만 그 뒤를 따라서 또 오는 종목이 있죠. 이구산업이 따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아연 관련주 한창산업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비철금속 섹터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을 드려야 되겠죠. 간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의 영향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테마 시장 또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 지표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결국은 퍼스트 리퍼블릭이 무너졌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은 다음 타겟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FOMC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이 아니죠. 시장은 이미 25bp 금리 인상을 모두 반영하고 있고요. 이변이 없는 한 25bp 인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이나 경기 침체 우려를 쏟아낸다라면 시장은 그에 반응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번 주는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를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면서 FOMC 이후의 시장 흐름을 좀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 테마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지속될지도 의문이겠고 FOMC 이후에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은 관망하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후장 공략해볼 만한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 섹터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최근에 또 장비주 위원님께서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의 2차 전지 중에서 그동안 떨어졌던 소재 쪽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LFP 배터리 쪽으로도 말씀하신 자익을 필두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 있죠? 네,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섹터를 소개를 해드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대장으로 큰 상승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그 배터리 셀이나 모듈 업체의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발주 기대감이고요. 2차 전지 장비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서 세액 공제로 인한 보조금 수령이 장기 투자로 확대되고요. 또 관련 업체들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또한 2021년도부터 배터리 설비에 10조 원을 투자해온 SK온이 올해부터는 19조 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나타났죠. 이것은 올해 발표된 설비 투자 계획 중에 가장 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시세가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고점에 대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또 섹터 내 순환매 관점으로 2차 전지 부품과 또 장비 섹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평가된 섹터가 2차 전지 부품 섹터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수급이 유입된 이후에 별다른 시세 없이 시장 영향으로 조정이 나온 섹터가 또 2차 전지 장비 섹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된 이러한 그 종목들 가운데서 그 유입된 수급의 범위 내에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부품주에 이어 장비주까지 모멘텀 체크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를 차분하게 해보면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 특히나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UL 에너테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사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태양전지와 같은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장비 제작이나 관련 제품 제작을 위한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주력 사업은 2차 전지 조립 공정 핵심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5월에 그 신사업과 신규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공장이 가동에 들어간다라면 기존에 생산하던 생산량이 한 4배 정도 규모가 되죠. 연 3천억 원 이상의 장비 수주와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생산량 증가 기대감에 의한 향후 실적 기대감 또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유럽에 136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장비를 공급을 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거의 30%에 가까운 그러한 그 공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동사는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 제형택에 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동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지금 지수가 밀리면서 견조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27,000원을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19,0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일에너테크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가격은 27,000원대고요. 지금 자리에서 꽤나 높은 구간이죠. 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현대무벡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주시고 나서 50% 수익률 기록하고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양인데요. 오늘 갭상승 출발했어요. 10% 슈팅 나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지지라인 체크하고 더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일단은 목표가 부분이 항상 저항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항인 경우를 돌파를 했을 경우는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최근에 4,300원 라인을 오늘은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동종목은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번 더 이런 말을 했죠.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또한 미국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방문해서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 네이버랑도 함께 상승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8일에서 10일에 사우디 교통물류장관이 방한을 해서 또 로드쇼를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또 수주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주로 또 현대무벡스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4,300원을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본다면 4,000원 지지라인 보시면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재접근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4,000원대 지지라인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가져와 주신 종목 파워넷 AS 받아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월 10일에 주셔서 우상향을 단기간에 그려가서 저희가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에요. 재관심권에 들어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LFP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배터리 판매량의 35%가 LFP 배터리입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233억 원을 투자하고 또 R&D에만 상당히 이러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광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니켈,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고 또 배터리 자체 성능도 크게 개선 중인 LFP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배터리 셀 기업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부장들도 총출동하면서 생태계 구축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워넷 같은 경우에 좀 기무업으로 지켜볼 수 있는 LFP 배터리 관련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의 저점인 3,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추적해 보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워넷 AS 받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아모그린텍도 볼게요. 오늘 16%대 지금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시장이 눌릴 때 함께 눌렸다가 오늘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LFP 배터리 관련주로 아모그린텍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글로벌 배터리 판매량의 35%가 LFP 배터리인 만큼 충분히 관심 있게 추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또 목표가를 돌파하진 않았습니다. 목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동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고 LFP 관련주이기도 한 만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그린텍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달달한 10분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